자, 오늘은 장사매사 유감, 인간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환경이라 그러면 흔히 말하는 무슨 환경보호, 이런 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조건이라 그럴까요? 어떤 성장을 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인간의 생활과 주변의 상황, 이런 개념,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맹모삼천이라는 그 단어는 다 잘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맞는 단어가 이제 이 단어입니다. 학군 좋은 데 찾아서 다니고, 그다음에 자기의 분수에 안 맞는 아파트 같은 거를 막 월세로 살고 이러면서까지도 아이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환경에 그 동네에서 살아보려고, 그 학군으로 들어가려고 어머니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폐단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극성스러운 어머니들의 교육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들, 교육률이 낮고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욕구가 아주 낮은 흑인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이제 극찬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좋은 점만 본 거죠. 나쁜 점은 이제 못 본 겁니다. 근데 미국 사회에 갔을 때 똑같은 제도나 똑같은 마음이 미국 사회에 갔을 때 또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틀려지면 모든 게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맹모삼천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너무나 잘 이해한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만들어냈던 그 교육의 극성스러움이 그 흑인 사회에 갔을 때 우리나라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냐, 아마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확실한 거는 흑인들의 교육 수준을 좀 높이는 것이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이런 인간이 환경이 얼만큼 유약한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지요. 금묵자욱 같은 경우죠. 검은 곳, 그러니까 나쁜 곳에서 주위에 있으면 결국 그 사람들도 결국 나쁘게 된다라는 거. 검은 거 옆에서 놀면 검은색으로 변한다, 이런 거 비슷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묵자읍사라는 고도성어가 있어요. 근데 묵자읍사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쓰는 고도성어입니다. 묵자비염이라는 그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안 쓰죠.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맹모삼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묵자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묵자읍사 같은 경우는 그 묵자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를 보고 울다예요. 읍자가 이제 눈물을 흘리다라는 읍자인데, 그리고 사는 실사자입니다. 그래서 묵자라는 사람이 시를 보고 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묵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노나라 때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묵자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걷다가 그 염색집을 지나게 됐답니다. 근데 하얀색 실이 빨간 통에 들어가니까 빨간색이 되고 파란 통에 들어가니까 파란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인간의 심성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는 게 저렇게 주위에 쉽게 영향을 받고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구나. 저만큼 유약한 존재이다라는 그런 걸 갖다가 알고 슬퍼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또 다시 뒤집으면은, 만약에 조건이 좋다면, 환경이 좋다면 당연히 좋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아이를 좋은 환경 속에서 키우기 위해서 악착같이 좋은 학군, 좋은 동네로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나쁜 환경 속에서 부디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조마조마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거지요. 이미 그 아이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이미 이제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공을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확률 게임에서 볼 때는 조금 뒤처지는 불리한 입장에 이제 놓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거를 누가 제일 잘 아냐? 부모가 제일 잘 알아요. 왜? 그 부모가 그런 사회에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 미래의 사회도 그럴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 사회의 아주 커다란 비극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글쎄요, 뭐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그 사회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어느 특정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나 다 잘 사는 사회,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시험에 보면 이런 시험이 있지요. 60점 이상은 다 합격. 그렇죠? 그런 시험 있는 거 아니면 위에서부터 3명까지만 합격. 뭐 그 몇 점이 됐든 관계가 없습니다. 위에서 3명까지만 합격. 이런 시험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일까요? 위에서부터 3명만 합격. 이런 사회예요. 어느 특정 그 점수 이상만 되면 누구나 다 똑같이 잘 살 수 있는,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똑같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는 어떤 똑같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줄 세우기 사회이고 경쟁 사회예요. 그럼 필연적으로 패배자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만약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은 모두 다 합격 이렇게 되면요, 노력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패배자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60점 이상만 넘으면 되니까. 근데 줄 세우기 사회는요, 누구나 다 3명 안에 3등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3등이라는 숫자는 97명의 반드시 탈락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줄 세우기 사회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모든 사람이 같아지거나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등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갖 반칙은 다 해도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사회로 변질돼 버린다는 겁니다. 거기에 도덕심이 생길 것 같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4등만 돼도 그 사람 살지를 못하는데,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데요. 4등이 돼도 자기는 잘 살 수가 없어요. 무조건 3등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는 잘 살 수 없다는 걸 이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는 반칙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지 힘으로 뒤에서 무슨 로비를 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친구들 발을 걸어서라든가 아무튼 어떤 식으로 간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동원해서라도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인 거예요. 페어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사회가 페어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가리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 97명 중에 들어갈래? 3등 안에 들어갈래?를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의 사회는요, 필연적으로 반칙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은 모두 다 잘 살게 해준다. 그러면 여기서는 노력하는 사회가 됩니다.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협동의 사회가 돼요. 자, 같이 가자. 옆에 친구하고 같이 손을 잡고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근데 3등은요, 옆에 사람하고 손을 잡으면 절대 안 되죠. 그 아이가 나를 제쳐버리는 순간 자기가 4등이 되면 자기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 사회나 줄 세우기 사회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이들을 망쳐놓는 겁니다. 그 환경이 결국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경쟁 사회의 경쟁 구도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서는 공정심, 배려심, 뭐 협동심, 아무리 그 가지라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아이 머릿속에 생겨나질 않아요. 협동심 하면 부모가 너 미쳤냐? 너 바보 아니야? 너 쟤한테 밀리면 넌 4등으로 떨어져. 그럼 넌 살 방법이 없는데 쟤하고 같이 가자고? 쟤하고 놀지 마. 쟤보다 1시간을 더 해. 누구보다 더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근데 60점 이상은 다 잘 살 수 있는 구조는 누구보다 더가 아니죠. 누구나 다 함께 같이. 그래서 사회 전체가 발전해요. 근데 줄 세우기 사회는 어느 특정 인간들만 발전합니다. 그들만 불을 움켜줘요. 그러면 미국 사회는 모두 다 함께 어느 60점 이상만 되는 사회가 만약에 됐다고 치면 미국 사회에서는 왜 빈부격차가 생기느냐. 그 60점을 넘긴 사람들 사이에서 줄을 세우는 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머지 사람들은 기본적인 행복은 누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더 성공하고 싶은 사람, 더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세우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행복, 기본적인 어떤 그 경제적 그 기반을 주는 것 자체부터가 처음부터가 줄 세우기이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경쟁이에요. 태어나는 순간 무조건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수저, 운수저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공정한 반칙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공부증 지지도 못하는 친구가 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부자야. 아니면 뭐 아버지가 뭐 권력자야. 그러면 뭐 전화 한 통화에 요즘 무슨 취업 청탁 같은 거 그것 때문에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실력이 나보다 못한 놈인데 그 친구는 취직이 되고 자기는 취직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이 사회는 취직된 사람한테만 급여를 줍니다. 반칙을 했지만 상관이 없어요. 3등 안에 들어왔으니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도 주고 경제적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난 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3등 안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생기는 좌절감, 분노. 이게 영원히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눌려져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젠간 폭발합니다. 언젠간 폭발을 해서 이 불공정한 사회에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날이 올 거예요. 젊은 친구들한테 누구나 다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하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끝내 줄세우기 경쟁으로만 이 사회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특정 사람들의 능력은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 전체가 고루 발전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죠. 그 사이에 사람들의 인식과 인성은 삐뚤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냐? 뭐 이런 것이 마땅한 일이냐? 관계없다니까요. 내가 3등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나는 패배자 아니면 성공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비교가 자꾸 비교 개념하는 비교하는 사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60점 이상의 그런 사회라면 비교하는 사회가 아니죠. 함께 협동하고 돕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사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극심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가장 불공정하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법조차도 안 믿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를 신뢰하느냐가 40%가 안 돼요. 30몇 %밖에 안 나왔죠. 우리나라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냐? No. 70%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경쟁사회, 줄세우기 사회에 아주 적나라한 패단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반칙을 하던 발을 걸던 뭐 아버지 힘에 뭐 어떻게 하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기기만 하면 되는 사회예요. 근데 이기고 나서 뭐 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래서 어쩌자고 해볼타면 한번 해봐. 그리고 누를 부라리게 되는 거예요. 힘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그럼 이겨보든가. 그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경쟁에서 패배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냐 이거죠. 거기서 심약한 친구들은 자살하거나 아니면 나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고 범죄 쪽으로도 흘러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원래 이 사회는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자기 의식 자체를 일단은 더 노력할 것 자체를 포기해버려요. 어차피 3등 안에 못 들어갈 텐데 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보니까 집안 사정, 아버지의 지위, 뭐 이 모든 거 다 따져보니까 도저히 자기는 못 이길 것 같아. 그럼 노력도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노력하는 사회라고 지금 누구를 이제 비아냥거리고 그러는데요. 노력하는 사회가 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고 노력하라 그러면 누가 우주가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국가 원수께서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소리를 자꾸 하시니까 사회 자체가 그렇지 않은데 괜히 그냥 4차원적인 얘기 자꾸 하시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조롱만 받는 거예요. 국가 원수가 젊은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그러면 이게 코미디죠. 사회부터 바꾸셔야 돼요. 정말 노력하는 사회로 바꿔야지만이 누구나 다 손잡고 같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줄세우기 사회에서 바꾸질 않아놓고 노력하라 그러면 그게 노력이 됩니까? 필연적으로 97명은 떨어지게 되는데 100명 중에서 3등 안으로 정해놨으니까 어떻게든 97명은 패배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60점 이상으로만 정해지면 다 노력하면 다 100명이 60점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다 잘 사는 거 아닙니까? 틀린 얘기죠. 제도가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 환경이 그 사람의 의식마저도 윤리관, 인생관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묵자만 시를 보고 우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 한국인의 모든 그 부모들이 그 우리들의 아이를 보면서 묵자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이 사회 구조가 언제쯤이나 개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묵자읍사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좀 더 좀 다른 사회의 모습으로 좀 변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사미사가 몇 마디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